버터라제가 생각하는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구기원전 1400년 페니키아인들이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된 새로운 형태의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다. 인류의 역사는 기록과 소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로 전해지던 지식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비로소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문자 체계들은 그 복잡성 때문에 극소수의 전문가들, 즉 서기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식은 소수의 권력층과 사제들만이 독점하는 폐쇄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3400여 년 전 지중해 작은 해상무역 국가에서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혁명적인 발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페니키아인들이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된 새로운 형태의 문자 체계, 즉 음소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부터 그 초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발전해 나간 이 문자는 문자를 배우는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지식의 대중화와 활발한 교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문자 체계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왜 필요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간결한 문자 체계가 지중해 세계에 가져온 즉각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은 물론 인류 문명 전체에 어떤 거대한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그 혁명적인 문자, 페니키아 문자의 탄생과 그 파급력에 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페니키아 문자가 등장하기 전 고대 근동 세계를 지배하던 주요 문자 체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약 700개가 넘는 다양한 그림 문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형 문자는 서기관들이 쓰는 필기체와 신전의 세기는 신성 문자로 나뉘는 등 매우 복잡하고 숙달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쐐기 문자 역시 수백 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부호가 음절이나 단어를 나타내는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이들 문자는 배우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왕실, 사원, 정부 관료 조직에 속한 전문 서기 계층만이 문자를 다루고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중앙 권력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육상 제국들이 문자를 통해 행정과 종교를 통제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면 지중해 동부의 작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페니키아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은 비옥한 땅이 부족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대신 삼나무가 울창하고 천연항구가 발달하여 일찍이 해상무역에 눈을 떴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뛰어난 항해술과 상업 수완으로 지중해 전역에 걸쳐 거미줄처럼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곡물, 키프로스의 구리, 히타이트의 철, 그리고 자신들의 특산물인 염색 기술과 삼나무 목재, 유리 등을 교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스페인의 카데스와 같은 곳에 무역 거점을 건설하며 지중해 서부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무역 활동을 위해서는 복잡한 상거래 기록, 계약, 그리고 서신 교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형 문자나 쐐기 문자는 배우고 쓰기 너무 어려워 빠른 교역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간결하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업적 필요성이 문자 혁명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시 가나안 문자는 기원전 2000년대 중반, 즉 기원전 1400년경에 이미 이집트 상형 문자의 원리를 빌려와 발전한 형태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이 원시 가나안 문자를 자신들의 상업 활동에 최적화된 형태로 더욱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부터 그 초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발전하고 특히 기원전 10세기경에는 그 체계가 완성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페니키아 문자의 가장 혁명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음소 문자, 즉 각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2개의 자음만을 가진 아부자드였다는 것입니다. 모음은 표기되지 않았고 문맥을 통해 유추해야 했습니다. 이는 수백 개의 문자를 익혀야 했던 상형 문자나 쐐기 문자와 비교할 때 배우고 익히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들은 대부분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쓰고 지우기 쉬운 파피루스와 같은 가벼운 재료에 적합하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림 형태의 복잡성에서 벗어나 선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빠르게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페니키아 문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형태를 따랐습니다. 이는 후대 히브리 문자나 아랍 문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페니키아 문자의 첫 글자인 알레프는 황소의 머리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간결한 선의 형태로 바뀌었고 아 또는 이라는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베트는 집을 뜻하는 상형에서 온 부소리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 글자가 추상화되고 소리 글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러한 페니키아 문자의 혁신은 당시 지식인 중심의 문자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상인, 선원, 일반 시민들도 비교적 쉽게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문자는 더 이상 소수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그들이 지배하던 지중해 교역로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만 교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자와 기록 기술 또한 함께 전파했습니다. 이는 지중해 세계 전반에 걸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간결한 문자 덕분에 상인들은 복잡한 계약서, 장부, 운송 서류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업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무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업무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문자를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 역사, 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이 더 널리 기록되고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지중해 연안의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상과 기술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며 고대 근동과 지중해 세계의 지적, 문화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의 지중해 연안에는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아 각자의 언어에 맞게 변형된 다양한 문자 체계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그리스로의 전파였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그 자체로 위대한 발명이었지만 그 진정한 세계사적 의미는 이 문자가 전 세계 수많은 문자 체계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의 활발한 교역 활동 덕분에 이 간결한 문자는 지중해를 넘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페니키아인들과 교류가 활발했던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문자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페니키아 문자에 없었던 모음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페니키아어는 자음 중심 언어여서 모음 표기가 덜 중요했지만 그리스어는 모음이 발음과 의미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 자음 중 그리스어에 없는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모음으로 활용하여 그리스인들은 세계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알파벳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그리스 알파벳은 훗날 서양 문명의 문자와 학문이 근간이 되는 로마 문자와 키릴 문자의 조상이 됩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아람 문자의 기원이 되었고 이 아람 문자에서 유대교의 핵심 문자인 히브리 문자와 이슬람교의 아람 문자가 비롯되었습니다. 이들 문자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문자 체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도의 대표적인 문자 체계인 브라흐미 문자 또한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브라흐미 문자에서 파생된 인도 아대륙과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문자 체계들 역시 페니키아 문자를 조상으로 두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표현 문자들 대부분이 페니키아 문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전했습니다. 이는 페니키아 문자가 가진 효율성과 혁신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합니다. 인류 문명은 이 하나의 문자 체계를 통해 기록과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페니키아 문자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사회와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문자를 배우는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지식은 서기관이나 사제 같은 특수계층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문자를 익힐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이 널리 퍼지고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류 사회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자 독점이 소수 권력층의 지배를 공고히 했던 청동기 시대와 달리 문자의 확산은 사회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등장할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음소 문자 체계는 구전되던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다른 언어들을 학습하고 교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식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구전되던 이야기들은 문학 작품으로, 사상은 철학으로, 경험적 지식은 과학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구전되던 이야기를 문자로 정착시키면서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문자 혁명의 덕분입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지중해 전역과 그 너머로 확산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되는 알파벳이라는 보편적인 기록 방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지중해 작은 해상왕국 페니키아에서 태동한 하나의 문자체계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웠던 그림 문자 시대의 막을 내리고 간결하고 효율적인 음소 문자 시대의 문을 연 페니키아인들의 지혜는 인류가 지식을 공유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문자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무역선에 실려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을 비롯한 수많은 문자 체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단순히 쓰여진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민주화를 이끌고 문화를 융합시키며 인류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문자, 특히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편함의 뒤에는 약 3400여 년 전 새로운 문자를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보고자 했던 페니키아인들의 위대한 발상과 도전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정한 동력은 때로는 한 장의 파피루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몇 개의 간결한 소리 글자에서 시작되었으니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